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자, 그러면 이제 SQ 책 한번 간단하게 우리 점검합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같이 보시면서 우선은 그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목차. 목차는 SQ의 의미와 중요성, 그러니까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이제 영적인 그런 말이죠. 그리고 쿼션이라는 것은 지수예요. 원래 지수. 그러니까 영성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SQ 그러면 영성 지수. 이제 우리가 영성 재능이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SQ는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은 이제 본질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가 왜 세상에 왔냐? 도대체 뭐가 올바른 가치냐? 그래서 이제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SQ 그러면은 신앙적인 걸 이제 배제하죠. 종교를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앙을 배제하고 SQ라는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죽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하나님 빼놓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G7에서는 SQ를 총 6가지로 이제 정리를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신앙 SQ, 두 번째는 정체성,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네 번째는 행복 추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 극복, 여섯 번째는 공동체 의식. 그래서 요게 이제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가 가정학교에서는 이제 매달 첫째 주간은 SQ를 중심으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SQ를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은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도해 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대화,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공부하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다루는 날은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질문을 해도 다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라는 건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지가 이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토론이에요. 토론. 그래서 아이하고 토론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간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아이하고 자연스러움이 돼야 돼요. 무조건 야 오늘은 정체성 토론하는 날이야. 이러면 이제 이건 벌써 이건 짐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그 다음에 질문을 충분히 인식하고 오늘은 이걸 다루는 날인데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 얘가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이제 확대시켜서 부모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부모들이 이제 그걸 보고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6가지.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신앙 1, 2.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 기적의 역사. 4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번째,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신앙 SQ와 그 결과들. 5장은 이제 신앙의 SQ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는 이제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는
신앙, 얘가 오늘 들은 말씀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느끼게 하신 감정은 없니? 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좀 꺼림칙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몰라 그냥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삶 속에서 아무 힘이 없는 신앙은 이게 사실 형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신앙의 삶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정체성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적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 그래서 본질적 정체성은 뭐예요? 본질적 정체성은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 그리고 당시 보물입니다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8절,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로 11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근거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이제 올해 부흥회를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회로 해서 하면서 올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심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그냥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자취를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씩 우리가 보고 그걸 배우자. 그리고 그걸 살아가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다뤄가고 있어요. 근데 설교하기는 더 편해. 그게 이제 순서대로 쭉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지금 주일날 예배 전에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목회를 참 몇십 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설교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거의 못 미치고 있다. 거의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내가 참 오늘도 답답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설교를 제가 오늘 또 합니다. 네. 정말 답답해요, 이거. 이제 정체성.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은 순서대로 하니까 이제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팔복.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말씀. 이거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가야 돼요. 항상 원복음은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사순절인데. 그래서 사순절 때는 올해는 마태복음을 이제 쓰기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심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영성 교실을 하면서 영성 프로그램을 다룰 때 예수 교실 이런 걸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발자취, 그분이 남긴 메시지. 그래서 어제는 마음을 비우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자. 마음을 비우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려면은 한 사람씩 붙들고 자, 오늘 마음을 비우자는데 한 주간 동안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다 듣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정 학교로 옮겨가면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고 컨설팅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본질적 정체성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튼 자기 정체성만 뚜렷해지면은 사람은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네. 현실적 정체성은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부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또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직장에서 나는 어떤 위치냐. 나는 직장 내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자기 정체성. 거기에 맞도록 살아보는 게 뭘까. 이런 걸 이제 같이 질문도 하고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올바른 가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올바른가 이 질문을 아이들이 항상 할 수 있도록 네가 과연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을 계속하자.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하는 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요즘 애들은 그냥 잔소리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이게 올바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복 능력 키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복 추구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이하고도 항상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제 IQ 다뤄가면서 행복한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물론 학교 다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은 없죠. 근데 차선책으로라도 부담 없는 학습, 즐겁게 할 수 있는 학습,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학습, 이런 거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애가 자기 스스로 학습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학습 계획을 짜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보상도 따라주고, 그러면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부모 행복 돕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정으로 옮겨가면은 이게 개인 행복, 부모 행복, 그 다음에 사회 다른 사람들의 행복 추구. 그래서 이런 걸로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성들을 이제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경 지수에, 역경, 극복 지수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내 훈련, 이런 이 위기,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아이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냥 다 해결해 주죠. 다 해결해 주고 아이가 선생님 때 힘들다 그러면은 쫓아가 가지고 심하면 선생님 뺨따기까지 때리고 그냥 다 해결해 줘 버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제 위기,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위기 극복, 이 역경 극복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이게 사랑성입니다. 사랑성은 함께 사는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주셨는데, 사랑의 성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잖아요. 교회라는 건 사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온 세계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온 세계의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부 학습의 이유를 우리도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다, 이걸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 하나님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습, 학교 안에 들어오면은 아이들한테 이 책에도 실어놨습니다만 왜 공부하니? 그러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라고 하는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멘토링 할 때는 항상 전에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 너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니? 종이 되고 싶니? 그럼 주인이요. 그래. 하나님이 원래 너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어. 근데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은 알아야 돼. 주인은 모르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네가 동물의 주인이 되려면 동물을 알아야 되고, 식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려면 식물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다스릴 수 없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그게 공부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1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1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자, 1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해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집을 왜 지어야 되는지. 그게 철학적 사고 구조예요. 그게 철학이다. 그게. 그 다음에, 자, 이 집을 짓는데 이제 설계를 하고 하는데,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제대로 일정하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지는데, 간격을 논하고,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야 되는데, 이 비율을 정하고, 이게 뭐지? 그건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깨워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습 내용의 현장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현장 학습 같은 거 하지만 수학을 어느 부를 공부했으면은 수학의 역사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수학사, 수학의 역사. 예를 들면은 확률론 같은 거를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파스칼 같은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친밀감을 갖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이제 대화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부모가. 그래야 학교에 가서 수학을 풀 때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뭐 이거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역경 극복 지속, 우리 공동체 의식, 사랑성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러면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너한테 가장 적당할까? 네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애가 뭐 돈밖에 모른다. 돈을 일찍부터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게. 경제 시장, 경제 세계 속에서 아빠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빠의 일하는 일터도 와보게 하고, 거기서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원리를 가르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동체 의식. 자, SQ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신앙, 둘째는 정체성, 본질적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네 번째는 행복 추구권.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네 삶이 지금 어때? 왜? 난 불행해.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뭘 도와주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나눠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참 행복을 찾아가게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네? 자기가 지금 공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역경 극복. 어려울 때, 어려운 일. 그거를 해결해 주지 말고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고 들고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해? 뭘 도와주면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순환의 역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요. 우리도 이제 독립기념관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외정시대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근데 이제 이런 역사관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면은 저 나쁜 놈들 요것만 돼. 그런 원인이 왜 왔는지, 우리 민족이 왜 순환을 당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왔었는지. 그래서 안 배우고 또 우리가 무식하고 힘이 없으면은 다 당하는 거야, 다.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덜 멸시당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면은 한국 사람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강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와서 뭐 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예요, 그게 국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위기, 또 성경 속에서 위기를 자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 교재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SQ, EQ, IQ를 아이들용으로 정리를 해서 일단 이론을 그림, 만화처럼 해서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코칭 공과 시작했던 것처럼 성경을 일단 만화로 성경을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오버하지 않게 그려놓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SQ, EQ, IQ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요 SQ, EQ, IQ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 방향의 주제별로의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성경 자체.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에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을 만화로 그려놓은 이제 종류들도 많아요. 한번 싹 뒤져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SQ, EQ, IQ. 그래서 성경에서 공부할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인간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성경 속에서 이제 SQ에 대한 거를 얻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게 사건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재밌게 이야기로 보고, 부모는 아이가 잠잘 때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이런 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통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 그리고, 만들기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SQ, EQ, IQ에 대한. 그래서 하나는 주제별로 만들어지는 그거. 하나는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해서 그 속에서 SQ, IQ, EQ, IQ를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서 하여튼 가정,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그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학교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실을 통해서 우리 애는 이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런 애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애들용에 대한 SQ, EQ, IQ 교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공과는 이제 성경 자체를 가지고 SQ, EQ, IQ를 이제 거기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EQ를 한번 보겠습니다. SQ는 뭐 뒤에는 안 들어가도 되죠. 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익숙해지셔야 돼. SQ 6가지 내용.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EQ는 감성 재능이에요. 참고로 SQ는 이제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담아놓으신 본질이에요, 이게. 근데, 학문적으로는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가드너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의 영역을 연구하다가 그 사람은 이제 8가지의 재능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9번째 재능으로 이제 SQ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머지 8가지는 다 이제 뇌의 반응을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9번째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신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더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해서 8과 2분의 1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만나면서 야, 이거다. 야, 이거다. 신앙을 영성 재능 쪽으로 확대시키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부모교실에 목요일 날 그 엄마들 둘이 새로 왔어요. 근데 다 안 믿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자녀들이 동물의 후손이 되면 좋겠어요, 신의 후손이 되면 좋겠어요. 신의 후손이 되는 게 좋죠. 엄마를 닮으면 더 똑똑하겠어요, 신을 닮으면 더 똑똑하겠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당연히 신을 닮으면 더 똑똑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신을 닮아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의 능력을 끌어내줄 수 있을지를 부모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믿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이야기 나눌 때도 얼마든지 이게 참 좋은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SQ, 영성 재능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 부모가 잘 안 되면 가정에 엄마 그 선생님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쯤 그렇게 이제 영성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느 땐가는 그게 사회적 새로운 어떤 분야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Q는 뭐예요? 이제 원래 이제 사람은 IQ라고 하는 것, 이제 지적 이제 재능, 그러니까 지능 지수죠. 근데 이걸 이제 1905년에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학습 따라가는 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력.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의 공부를 말할 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이해력이 조금 늦다 빠르다.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어떤 애는 시속 100km를 달려. 근데 어떤 애는 시속 30km밖에 못 달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같이 섞어놓고 1등, 2등을 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보통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계선 이제 지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 경계선은 보통 IQ가 70에서 75, 요 정도가 경계선 지능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네들은 세상을 살 수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것 뿐이야, 이게. 이해하는 속도가. 전에 우리 교회도 경계선 장애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얘가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데는 잘 안 돼. 같이 일하는 데는.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성실하고 얘가 직장에 들어가면 금방 쫓겨나.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자리를 벌써 찾아. 야, 대단해. 그래서 참 사회 구조가 저런 애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면 요령 안 부려, 이게.
누가 사기 잘 치냐면 IQ가 높은 애들이 머리 굴리고 사기 잘 치지, 그런 애들은 그런 것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해력.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IQ가 175인가? 엄청나게 IQ가 높은 사람을 추적을 해봤어요. 몇십 년 동안 학자가. 과연 IQ가 높은 것이 그 다음에 세상을 최상위로 사는 건가? 나중에 추정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얼마나 IQ가 높으냐. IQ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야.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주어진 어떤 틀에서 체크하고 풀고, 요거는 빠른데 자유롭게 이야기 나오고 자유롭게 생각을 끄집어내고, 이거는 안 돼 버려요, 이제 이게.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 창의력을 끌어낸다, 이런 때 딱 마주치면 이건 안 돼 버리는 거,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EQ라고 하는 용어를 꺼낸 사람이 있죠, 이제.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쓰면서 IQ 외에 인간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성재능이다. 그래서 감성재능은 뭐였어요? 감성재능은 세 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감정을 친하고 조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개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성지능은 인간관계지수예요. 관계지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은 거의가 다 SQ하고 EQ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상대방의 약한 것을 담당해라.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EQ예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이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탈무드라는 현장,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뭐 영적인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적으로 뭐 개종한 사람들이 얻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EQ의 의미와 중요성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이해. 감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져요?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감정 이해 둘. 인간과 감정.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거냐?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나의 감정 관리하기, 사전 관리. 그러니까 감정이 악화되기 전에 항상 건강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게 하기 위한 방법은 본성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을 제거해라. 그래서 내 감정이 나빠지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는 뭐였습니까? 죄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성품을 키워야 돼. 좋은 성품을 키우는 것이 없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내 본성적 욕구를 회방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딴 사람 때문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 극복하기예요. 어려운 환경 극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관리하기는 나의 감정과 친해지기. 여기 8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감정 인지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 격려하고, 또 본성적 욕구를, 감정을 이제 실현시켜주고, 또 그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지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상한 감정 치료하기. 그래서 15가지, 우리 존귀함의 영역에서 공부했던 15가지의 내용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영적 치료와 약물 및 환경 치료. 그 다음에 상한 감정 치료의 3번째, 1:1 치료와 10단계 치료 과정. 그 다음에 좋은 관계 갖기, 여기서 12가지. 예. 좋은 대화법, 5가지 경청, 공감, 그 다음에 좋은 말, 특히 마술의 말, 그 다음에 또 조화 이루기, 그 다음 피드백 받기, 이런 것들이에요.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관리해주기, 아픈 감정 치료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IQ하고 요걸 이제 다음에 가정학교에서 사는 삶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SQ, 그 다음에 첫째 주는 SQ를 살고, 둘째 주는 EQ를 살고, 셋째, 넷째 주는 IQ를 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살아가면은 좋아질 거예요, 이건.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도 우리는 단순한 기도를 늘 해왔어요. 그래도 기도를 해주는 것만 해도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안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그동안 늘상 우리가 평범하게 해왔던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는 아이 속에 SQ가 발전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은 기도를 해주면은 안 하던 가정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갈 때 기도해주고, 올 때 안고 기도해주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주고, 기도로 하는데 무슨 내용을 기도할 거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도문을 이게 적어요, 이거 기도문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 우리도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문 속에는 뭘 넣냐.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의 절기나 자기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거, SQ, EQ, IQ를 담아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질문하고 그걸 토론하고 IQ 쪽을 어느 걸 기도해줬으면 갔다 왔으면은 어때? 오늘 엄마가 기도해줬는데 그거 할 때 어땠어?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SQ, EQ에 대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2시부터 우리가 IQ 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